자, 유무리가 붙어 있는데 할 개념은 솔직히 유무리는 그래프 개형만 알면 되는 거여가지고 크게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미 다 뭐 까먹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프 그리는 거 까먹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일단 맨 처음에 유리함수에서는 유리식 계산이 나오긴 해요. 한두 문제긴 한데 그래도 풀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유리식 계산은 별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한마디로 통분하면 됩니다. 통분. 왜냐면은 유리식이다 보니까 통분을 해야지만 내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분모가 문자로 돼 있어서 통분하는데 조금 그래도 애들이 복잡하게 느끼긴 하는데 막상 풀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문자를 똑같이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분모를 똑같이 맞춰주는 게 통분이라서 분모에 곱한 걸 분자에도 곱하면 되는 거라 크게 뭐 내가 설명할 내용은 없는데 유리식 계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게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찝어줄게요. 일단 첫 번째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뭐 x 플러스 3분의 뭐 x제곱 마이너스 9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래서 만약 분자의 차수가 더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웬만하면은 분자의 차수를 줄여주는 게 좋아. 안 그러면 내가 통분할 때 너무 복잡해질 거 아니야. 분모에 곱한 걸 분자에도 곱한다는 건 알겠는데 분자에 곱하면 지금 막 3차식이 돼버릴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웬만하면 분자의 차수는 되도록 줄여줘야지만 통분할 때 덜 복잡합니다. 줄여주는 방법은요. 뭐 얘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3분의 인수분해에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을 쪼개서 이렇게 약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x 플러스 3분의 x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똑같은 경우에도 줄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분자에는 거의 문자가 안 남도록.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3을 더하고 빼주는 거죠. 그러면 문제될 일이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엔 이렇게 하트로 쪼개는 거예요. 난 하트로 쪼갠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통분되기 전으로 쪼개면 얘는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3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얘 약분해가지고 얘는 결국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3이다. 항이 하나 늘어나긴 하지만 분자의 문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분자가 차수가 더 클 때 줄여주는 방법. 인수분해를 하거나 분자랑 분모랑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하트로 쪼개준다고 표현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솔직히 얘는 좀 진짜 중요한데 부분분수로 변형. 얘는 너무 중요한 애야. 얘는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니네 고2 때도 쓸모가 있거든요. 반동 문제로도 나오는 애여가지고 이 공식은 무조건 외워두세요. 언제 쓸 수 있냐면 분모가 곱하기로 연결돼 있을 때 쓸 수 있어요. 언제 쓰는지 항상 기억해야 돼. a, b분의 1 이렇게. 분모가 곱으로 연결돼 있을 때 부분분수로 변형할 수 있는데 이때 쓰는 공식은요.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입니다.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분의 1,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야. 알겠죠? 왜인지는 이거 다시 통분해보면 원래 모양 나와요. 근데 분모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말도 안 되는 통분되는 숫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더하기나 빼기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분모가 예쁘게 사라질 거야, 분수들. 너무 유명한 문제니까. 만약에 여기에 상수가 있다면 여기다 그냥 상수를 끄집어내면 돼요. 이유는 c 곱하기 a b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리고 얘를 부분분수로 변형하면은 c 곱하기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상수가 있는 거는 b-a분의 c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다. 예시는 뭐 지금 굳이 들지 않을게요. 분모가 곱하기로 연결돼 있을 때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분수니까 비율 얘기가 빠질 수가 없죠. 분수 자체가 비율을 의미하는 거라서 비율에 관한 비례식에 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비례식이면은 니네가 떠올려야 될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같다. 이거랑 비례상수. a 대 b가 1 대 3이래.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해가지고 b는 3a다 라고 써도 되는데 웬만하면 이게 항이 2개일 때만 가능하고 3개일 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비례상수를 써주는 게 좋아요. 비례상수. 비례상수는 내가 좀 많이 즐겨 쓰죠. 자, 비례상수는 뭐냐면 a 대 b가 항상 1 대 3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맘대로 상수를 잡는 걸 비례상수라고 해요. 예를 들면 a는 k라고 놓고요. b는 3k라고 두는 거지. 그 다음 문제에 적용해가지고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문제에 적용하면 k 값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통적인 숫자가 나올 거라서 이렇게 a 값과 b 값을 구하는 건데 k가 상수야, 상수. 나중에 알고 보면 상수라서 얘 이름이 비례상수고요. 항상 비율이 1 대 3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잡는 문자, 상수를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가비에리. 이것도 얘기해주고 싶어요. 가비에리. 가비에리는 뭐냐면 이제는 없는 교육과정이긴 한데 그래도 쓸모가 있을 테니까 일품에선 있었거든요.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건 알죠. A분의 B랑 C분의 D랑 뭐 2분의 F랑 같대. 그러면 이 분수끼리 같으려면 분모의 비율과 분자의 비율이 똑같아야지만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고, 가비에리는 뭐냐면 이렇게 비율이 같을 때 분모를 다 더한 거분에 분자를 다 더한 것도 같다라는 게 가비에리예요. 증명은 지금 생략할 거고요. 분모를 다 더한 거분에 분자를 다 더한 것도 그 값이 항상 같다라는 게 가비라는 사람 뭐 발견한 거겠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비율할 때 필요한 거고, 솔직히 여기 유리식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걸 꼽자면 요거죠 뭐. 나머지 통분이라든지 뭐 쪼개는 거라든지 비율 문제라든지는 크게 니네가 지금 내가 얘기한 거를 까먹더라도 풀 수 있을 거야, 본능적으로. 알겠나? 유리식 계산은 솔직히 주는 점수니까 무조건 맞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게 유리식 계산이고요. 자, 유리식 계산은 몸풀기고, 유리식 계산이 끝났으면은 유리함수. 자, 여기서 유리함수를 처음 배운 사람 없기 때문에 기본 개형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얘 기본형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y는 x분의 k 형태라고 해야 돼요. y는 x분의 k 형태. 기본형. 내가 말하는 기본형이라는 건 아무것도 평행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이때 k가 양수일 때랑 k가 음수일 때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바뀌죠. 그죠? k가 양수라는 거는 이렇게 사사분면 있으면 사분면 있으면 좌표평면이 있으면 k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 개형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고요. k가 음수라는 거는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져요. 그리고 이 기본형들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당연히 얘들아 이렇게 x분의 k 상수 형태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x자리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y자리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을 때 이때 기본형의 특징은 얘네는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죠. 유리함수 문제에선 요게 다야. 예, 점근선. 이걸로 모든 문제를 다 풀죠. 점근선은 알아야지만 내가 대칭하는 점도 알고 정의역, 치역도 다 결정이 되거든요. 얘가 제일 핵심이야, 얘가.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점근선은 뭐냐면 점점 가까워질 뿐 닿지 않는 선이에요. 점점 가까워지기만 해요. 기본형일 때 점근선은요, 요 x축과 y축이 되는 거예요. 요 x축과 y축. 요 x축과 y축이 점근선이 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내가 x에 0을 넣을 수 없어. 마찬가지로 x에 0을 넣을 수 없어. 그 y도 0이 될 수 없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점근선이 x축과 y축. 기본형일 때는 점근선이 x축과 y축이 된다라고 말하고요. 점근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냥 점근선 x축과 y축이 맞는데 내가 또 다른 표현으로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이 뭐야? 라고 말하면 x축 같은 경우는 y는 0이라고 하고 y축 같은 경우는 방정식을 쓰면 x는 0이라고 해야죠. 근데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0과 y는 0이라고 표현하고 또는 점근선의 교점이 뭐냐 물어봤어요. 이런 점. 점근선 교점이 얼마니? 라고 말하면 0,0이라고 해요. 이게 다 같은 표현이야. 내가 점근선을 불리는 말이 점근선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런저런 말들로 불리는데 점근선이 뭐니 하면 x축이랑 y축이에요 라고 말해도 되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뭐니 하면 x는 0과 y는 0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점근선의 교점이 0,0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다 똑같은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 정도로 점근선이 중요합니다. 말 표현을 다르게 할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 점근선도 존재하고 이 그래프를 니네가 여러 가지 그려보면 알겠지만 얘는 대칭함수야. 유리함수는 어떤 점에 대칭하냐면 일단 점근선의 교점에 대칭이에요. 이 같은 경우 지금 0,0이 되겠지. 그치? 점근선의 교점에 대칭. 유리함수는 진짜 특이하게 점대칭함수이자 선대칭함수야. 선은 대칭해요. 어떤 선에 대칭하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뿔마일인 직선에 대칭해요. 얘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의 대칭. 자, 얘는 점대칭 함수이자 선대칭 함수인데 일단 점근선 교점의 대칭, 그 다음 어떤 선의 대칭이냐고 물으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의 대칭.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죠.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가 되겠지 뭐 둘 다. 그죠? 왜냐면 0,0 지나고 기울기 뿔마 1인 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밖에 없잖아. 근데 이게 평행이동하면 분명히 바뀌어요. 대칭하는 점도 바뀌고 당연히 대칭하는 선도 바뀌지. 기울기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점근선 교점의 대칭이고 점근선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의 대칭이다. 자, 요 점근선에 관한 얘기만 내가 길게 했는데 이 점근선이 결정이 되면
정의역과 치역도 다 결정되는 거야. 정의역이라는 게 뭔지 알죠? 내가 집합으로 표현한 x의 범위를 정의역이라고 하거든요. x가 뭐냐면 0이 아닌 모든 실수죠. 정의역이. 그죠? 당연히 집합이니까 중괄호로 써주는 게 좋아요. 집합은 중괄호로 표현하니까. 그 다음 치역이 뭐냐면 중괄호 쓰고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겠죠. 왜냐면 점근선이라는 게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고 안 닿는다고 했잖아. 되는 값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점근선이 x는 0이기 때문에 정의역의 x는 0이 아닌 실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점근선이 y는 0이기 때문에 y는 0이 아닌 실수가 되는 거야. 내가 거꾸로 정의역과 치역을 알려줬을 때도 점근선이 교점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다 같은 표현이거든. 내 말 무슨 말인지 아냐?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거 몇 개만 더 얘기하면 y는 x분의 3과 그러면 y는 x분의 7을 그리래. 그럼 내가 기본형 그래프는 외웠잖아요. 그죠? 기본형 그래프를 외웠기 때문에 이렇게 4분면을 그린 다음에 얘 k가 양수네. 그럼 분명히 1,4분면과 3,4분면 그려진다고 했으니까 1,4분면 그리고 3,4분면 그렸어. 얘도 k가 양수네가 그리려고 했는데 둘의 차이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1이라는 거 넣어본 거야. 1. 1을 넣어봤을 때 얘는 지금 얼마냐면 1,3이죠. 근데 얘 1 넣었을 때 7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가 좀 더 멀리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왜냐면 1 넣었을 때 7 나와야 되니까. 1 넣었을 때 7 나와야 되니까. 더 위에 떠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요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왜 절대값이라고 표현했는지 알죠?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때문에. 만약에 음수일 때 y는 x분의 마이너스 3 이거 그리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죠? 그 다음 y는 x분의 마이너스 7 그리라고 하면 내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얘는 1, 마이너스 3인데 얘는 1, 마이너스 7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뒤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프 개형이. 그렇기 때문에 원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정확한 건 k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이 정도 그래프 개형은 그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뭐 1 같은 거 넣어봐봐. 1 같은 거 넣어봤을 때 왜 원점에서 떨어지는지 그걸 기억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기본형에 대한 설명 다고요. 기본형을 내가 열심히 배우고 외웠으면은 이제 평행이동을 시킨단 말이야. 자,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 시킬 건데 바로 그냥 예시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자, y는 처음에는 정석대로 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쉽게 하는 방법으로 외울 건데 y는 x분의 x 마이너스 1분의 3 플러스 2. 자, 이런 거 보자. 자, 얘는 분명히 평행이동이 됐죠? 얘는 그러면은 y는 x분의 k가 기본형인데 얘 기본형이 뭐였겠어? y는 기본형이 뭐였겠냐 이거? 어떤 그래프가 평행이동한 거야? x분의 3. 그렇지. x분의 3이 분명히 평행이동한 거지. 여기서 k만 잘 보면 돼. 얘가 어떻게 바뀌었냐고 물어보면은 x 자리에는 지금 x-1이 들어가 있는 셈이고 여기 붙어있는 상수는 y 거거든요? 옆으로 넘겨보면 y 자리에는 y-2가 들어있는 셈이잖아. x 자리에 x-1이 들어갔다는 건 x축 방 1만큼 평행이동. y 자리에 y-2가 들어가 있다는 건 y축 방 2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소리예요.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지. 처음에는 기본형 외웠으니까 k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리고 점근선이 x축과 y축인데 얘를 평행이동하라고 했으니까 1만큼 2만큼 옮겨버리면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2만큼 올라가고 1만큼 왼쪽으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라고 그렸어. 그럼 나 당연히 점근선 따라 올라가겠지. 그치? 점근선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거야. 얼마가 되냐? 원래 0,0이었던 게 점근선 교점이 1,2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점근선 똑같이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2칸 올라갔을 거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나면 이제 모든 해석이 달라지는 거지. 이 그래프에 대칭하는 점이 뭐야? 라고 하면 1,2의 대칭이에요 라고 말해야 돼요. 왜냐면 점근선 교점이 1,2로 바뀌었으니까. 어떤 선이 대칭하냐 물어보면은 1,2를 지나고 길기가 뿔마 1인 직선이 대칭하겠지? 그치? 그러면 그 직선이 뭐냐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넣으면 2 나오니까 3인가? 이거랑 y는 x 1 넣으면 2 나오니까 플러스 1. 이 두 직선으로 바뀌게 된 거야. 이 유리함수에 대칭하는 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y는 x 플러스 1로 아예 선도 바뀐 거예요. 또 정의역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의역은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는 2가 아닌 모든 실수로 바뀌어버리는 거라고요. 내 말 이해했어요? 왜냐면 x값은 1이 될 수 없고 y값은 2가 될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모든 게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점근선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그래서 기본형을 알아낸 다음 평행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빨리빨리 찾자면 내가 이렇게 매번 해보니까 알게 된 게
요 그래프에서 매번 해보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평행이동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점근선 교점 어떻게 결정되냐면 분모가 0이 된 x의 값, 콤마 옆에 붙어있는 숫자가 항상 점근선의 교점이 되더래. 그래서 1,2가 점근선 교점이라는 걸 먼저 찾고, 그러면 내가 선면을 그린 다음에 1,2가 점근선의 교점이야?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1과 y는 2겠네. 그 다음에 k가 양수니까 분명히 기본형이 1, 3에 그려지는 모양이었을 거니까 얘도 1, 3에 그려지는 모양처럼 그려야겠다 해가지고 여기 그린 다음 반대편도 그릴 건데 사분면 같은 걸 내가 정확하게 지나는 거 막 구하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땐 무조건 y절편 따지라고 했죠? y절편까지 확인할게요. 조금 더 꼼꼼하게 그리기 위해서. y절편 확인하려면 x에 대해 0 대입하는 거지? x 0 대입했더니 음수 나오네? 그래서 한쪽을 이렇게 생겼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겼겠다.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점이 대칭하니? 하면 1,2의 대칭이야. 점근선의 방정식이 뭐니? x는 1과 y는 2야. 정역은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또 어떤 직선이 대칭하냐고 하면 1,2를 지나고 길이가 뿔마 1인 직선이 대칭이야 라고까지 완벽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니네한테 뭐 물어보냐면 야,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그럼 이제 범위 줄 테니까 최대값이랑 최소값 구해. 또는 이 범위 줄 테니까 어떤 뭐 직선과 만나는 뭐 기울기의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거 구해라고 엄청 응용하게 준단 말이야. 엄청 응용하게. 알겠죠? 자, 이렇게만 모양이 나오면 좋겠지만 모양이 조금 더 달라지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모양이냐면 얘가 통분돼서 나올 수도 통분. 자, 얘가 통분돼서 나온다는 건 이렇게. y는 x-1분의 3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그럼 얘는 x-1분의 2x 플러스 1 이렇게 통분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통분되는 걸 다시 바꾸려면 x-1분의 2에 x-1을 한번 똑같이 쓴 다음에 얘 원래 2x-2가 아니라 2x 플러스 1 돼야 되는 거야. 여기 플러스 3 한 다음에 하트로 쪼개면 원래 모습이 나와요. 이거 아까 분자랑 분모 차수 똑같거나 분자의 차수가 클 때 쪼개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쪼개도 되는데 매번 쪼갤 수 없잖아. 귀찮잖아. 그래서 그 통분돼 있을 때도 점근선의 교점 빨리 찾는 방법을 얘기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분모가 0이 된 x의 값, 콤마 원래 옆에 딸린 숫자가 점근선 교점의 y좌표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분모의 x 개수분의 분자의 x 개수가 항상 점근선 교점의 y좌표가 될 거라서 1분의 2라서 2 이렇게 찾아줄 거야. 통분돼 있을 때는. 자, 쉽게 찾는 방법 먼저 얘기할게. 쉽게 찾는 거. 통분되기 전에는 분모가 점근선 교점입니다. 점근선 교점.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 콤마 옆에 있는 숫자. 만약에 통분됐을 때는 같은 얘기인데 통분됐을 때는 분모가 0이 된 x의 값 똑같고 그 다음에 분모의 x 개수분의 분자의 x 개수가 점근선 교점의 y좌표가 될 거라고요. 외워야지 빨리 찾습니다. 점근선 교점 그려놓은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프 개형을 모르잖아요. 그죠? k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별거 없이 y절편 하나 따져. y절편. 자, 이렇게 내가 그렸어. 이렇게 사분면 그리고 x는 1, y는 2까지 표시했어. 그 다음 내가 이 그래프 그리고 싶어. 못 그리고 있잖아. y절편 따지면 x에 대해 0 넣어봐. 0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나오네? 그러면 왜 마이너스를 지나려면 이쪽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점대칭함수, 선대칭함수여가지고 반대편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된다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잘 봐 얘들아. 유리식 계산은 자 정리 좀 한번 할게요. 좀 내가 빨리 얘기해가지고 유리식 계산은 얘들아 그냥 통분하면 돼.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는 인수분해를 하거나 또는 분모랑 분자랑 똑같이 만든 다음에 상수들을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하트로 쪼개면 돼요. 그죠? 그 다음 부분분수로 변형하는 거. 그 다음 비례식 있을 때 비례상수 잘 쓰는 거랑 가비엘이는 그냥 한 번쯤 들어보면 좋은 거. 유리식 계산 끝. 그 다음 이제 유리함수인데 일단 기본형에 대한 건 다 익히고 있어야 돼. k가 양수일 땐 1, 3, k가 음수일 땐 2, 4에 그려지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점근선. 어딨어? 이름 다 지웠네. 점근선이 메인이라고. 점근선에 따라 대칭하는 점, 대칭하는 선, 정의역, 치역 다 결정된다고. 그래프 개형까지도 알겠죠?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일단 기본형일 땐 0,0이고 방정식은 x는 0, y는 0이고 그 다음 어떤 직선이 대칭하냐면은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 0,0의 대칭 이런 것들 다 알고 있고 근데 얘가 평행이동한다고 했죠? 자, 평행이동하게 됐을 때 기본형 찾는 건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문제 유형 많이 나오거든요? 기본형 찾고 어떻게 평행이동을 했는지 기본적으로 일단 이게 FM적으로 이거 풀 수 있어야 되고 정석대로 풀 수 있어야 되고 조금 빠르게 찾는 방법을 얘기하면 점근선을 먼저 찾아야 빠른데 점근선 먼저 찾는 방법이 분모가 0이 된 x의 값 콤마 옆에 붙어있는 숫자가 점근선 교점이 될 거고 그 다음 k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그리면 되고요. 정확하게 그리려면 y좌편 따지라고 했어. 통분되게 해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통분되게 줬을 땐 정근선 교점 찾는 방법이 분모가 0이 된 x의 값 콤마 분모의 x계수분의 분자의 x계수로 정근선 교점 먼저 찾고 그 다음 그래프 개형 그리기 위해서 y좌표 같은 거 따가지고 그리라고. 됐어요? 응? 여기 써있는 거 얘들아 알잖아. 한 번씩 그냥 쭉 읽어보면 돼. 만약 자세한 개념을 원하면 내가 단톡에만 보내놓을게. 알겠죠? 뭐 센이나 라센 같이 되게 자세하게 해놓은 것들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만약에 본인이 개념이 좀 부족하면은 그거 더 보면 돼요. 근데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미 한 번씩 배웠던 친구들이라서 부족하지 않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유리식과 유리함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함수가 또 있죠. 이제 이 함수만 배우면은 고등수학 하는 끝인데, 자, 그 전에 당연히 무리식 계산도 해야 돼. 유리식 계산과 무리식 계산은 그냥 주는 문제라고 했어. 맞고 시작해야 돼, 알겠지? 자, 무리식 계산은요, 솔직히 유리식 계산보다 좀 쉬워요. 왜냐면 분모에 있는 거 막 통분하고 막 뭐 하려고 하니까 훨씬 복잡해. 근데 얘는 분모에 있지 않잖아. 아, 만약 분모에 있을 수도 있지. 그땐 뭐 하면 되냐면 그땐 유리화 하면 돼. 얘한테 중요한 건 유리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루트가 나오다 보니까 무리식은 근호를 포함한 식을 무리식이라고 하죠. 루트가 나오다 보니까 범위가 안 나올 수가 없어. 루트를 딱 씌웠을 때 얘들아 루트 안의 값이 무조건 어때는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돼. 절대 음수가 들어갈 수 없거든. 그래서 만약에 루트가 딱 씌워져 있는 다음에 여기 안에 문자가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이게 뭐 실수가 될 조건 이런 거 한다면 이 안에 루트 안의 값이 0 이상이다. 이것만 그냥 풀어주면 돼요. 뭐 2차 부등식 문제 뭐 이런 걸로만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유리화라는 건 그렇고 요거 무리식 문제는 또 뭐가 나오냐면 제곱근의 성질 나오겠지. 요런 거. 얘는 얘들아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을 때는 제곱 루트 없앤 다음에 신나게 내보내면 안 되죠. 그쵸? 얘 그냥 A로 내보내면 안 되는 거 알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진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제곱 루트 만나면 사라져 그냥 A야? 그러면요? 그러면 네? 대답을 못해. 부호를 따져야죠. 그죠? 중3 때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혹시 중3 때 성질이 나오더라도 루트가 나와서 어쩔 수 없어. 부호를 따져야 돼요.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로 부호를 따져. 뭐 등었다 넣어도 상관없고. 양수라면 그대로, 음수라면 마이너스 붙여 나오는 거 알고 있지? 그지? 이 부호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는 거랑 마이너스 붙여 나오는 게 또 있어. 니네가 알고 있는 기호 중에. 내가 일환성 쌍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기호가 뭐냐, 지우야? 절대값. 똑같아. 둘이 성질이 똑같아요. 모습만 다르고 성질이 똑같아서 둘이 완전 일환성 쌍둥이야.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요. 음수면 보호받게 나오는 게 둘이 똑 닮았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복잡해 보여. 그럼 절대값을 바꾸세요. 뭐 루트 뭐 x 플러스 3의 제곱 뭐 이런 게 복잡해 보여. 그러면 그냥 절대값 x 플러스 3이라고 해. 같은 의미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뭐 많이 나오진 않을 건데 그래도 루트가 나왔으니까. 음수의 제곱근. 까먹었나? 복소수 i가 진짜 쓸데기가 없거든요? 근데 음수의 제곱근은 좀 은근히 많이 나와. 뒤에 나중에도. 자, 루트 a랑 루트 b랑 곱했어. 근데 마이너스 루트 ab. 둘이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어. 언제야? 민지야? 둘 다 음수일 때. 정확히 등호를 넣어도 괜찮아요. 0이 아닌 두 실수라는 말이 없다면 등호를 넣어야지 오히려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이번엔 나눴어. 루트 a분의 루트 b 나눴어. 루트끼리 나눴을 때 이렇게 합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 합치는 것까진 좋은데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가 또 하나 있어. 언제냐면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0 이상일 때입니다. 여기다 등호 넣으면 안 되는 거 알죠? 분모는 절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분모는 음수, 분자는 0 이상일 때. 그때 루트 나눴는데 루트끼리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요 정도가 있겠지. 무리식 계산은. 크게 뭐 어렵지 않고. 유리화만 신경 쓰고 제곱근의 성질과 음수의 제곱근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뭐 무리식 계산 요 정도 하면은 이제 무리함수. 자, 무리함수의 기본형은 나는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나는 y는 좀 책이랑 달라요. a 루트 bx로 외우라고 하죠. a 루트 bx로 외워야 돼. 그리고 유리함수에서는 일단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점근선이었다면 무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다 써야지. 무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작점이에요. 자, 시작점이라는 표현은 책에 없어요. 내가 지어서 말하는 건데
이건 있는 표현이야? 이건 없는 표현이에요. 시작점이라고 해야지 좀 편하더라고요.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 무리함수에서는 시작점이 중요하고 이 시작점에 따라서 점근선과 비슷하게 닿는 값이긴 한데 되는 값이긴 한데 정의역, 치역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좀 중요한 애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 그래프 얘는 4개죠, 4개. 얘는 4개예요.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때, 그 다음 A가 음수고 B가 음수일 때, 그 다음에 A가 음수고 B는 양수일 때. 총 그래프가 4개로 바뀌고요. 이것도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다 그냥 다 그려버릴까? 자, 이렇게 4분면 그리고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뿔뿔일 때는 일단 기본형은 시작점이 0,0입니다. 그 다음에 뿔뿔일 때는 1, 4분면. 그죠?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래프. 그 다음에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내가 외우라고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시작점 0,0이고 2, 4분면으로 가고 있어요. 이걸 내가 뭐라고 외우라고 하냐면 퓨마라고 하죠. 퓨마. 퓨마라는 브랜드처럼 퓨마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서 있잖아. 이렇게 막 퓨마 브랜드 알죠? 막 퓨마가 달리고 있잖아. 그런 모습처럼 퓨마기 때문에 2, 4분면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일 때는 0,0이고 3, 4분면 쪽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랑 플러스일 때는 어차피 하나만 남았잖아. 퓨마가 2, 4분면이면 맞불은 그냥 무조건 4, 4분면이야. 알겠죠? 뿔뿔이면 1, 4분면 그 다음 마마면 3, 4분면 이것까지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퓨마일 때는 2, 4분면 이거 외우세요. 왜냐면 이거는 여기 있는 점의 부호랑 달라져. 부호가 그래서 헷갈린단 말이야. 퓨마면 2, 4분면 마퓨면 4, 4분면이야. 마퓨면 4, 4분면 퓨마 2, 4분면 알겠지? 퓨마 띄고 있어. 알겠죠?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시작점이 0,0이고요. 정의역이 뭐야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얘들아 그래프 개형 따져야 돼. 이거는 얘 같은 경우는 x가 0 이상 y도 0 이상이 돼요. 그래프를 봤을 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왼쪽에 그려지잖아. 0을 기준으로. x는 0 이하. 근데 위에 그려지잖아. y는 0 이상이 되는 거야. 얘 봐봐. 얘는 왼쪽이고 아래쪽이잖아. x가 0 이하. 그 다음 y도 0 이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얘는 오른쪽에 그려지면 아래로 그려지고 있지. 시작점을 기준으로. x는 0 이상이 맞아. 하지만 y는 0 이하가 된다는 거. 시작점과 그래프의 개형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는지를 봐야 돼. 정의역측 결정되니까. 됐나요? 요런 애들의 얘기고 얘도 평행이동을 좀 시키고 그 다음 내가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역함수 얘기도 좀 잠깐 할게요. 자, 잘 봐 얘들아. 자, 일단 y는 a 루트 bx라고 했는데 y는 뭐 루트 3x. 자, 이런 거 그냥 그리라고 하면 얘들아 그리지. 기본형이니까 0,0 뿔뿔 1, 4분면 y는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x. 자, 0,0이지 기본형. 마마야 3, 4분면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자, 근데 좀 평행이동을 해서 y는 2 루트 3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일단 기본형 먼저 찾자. 정석대로 풀 수 있어야 돼. 이 기본형이 뭐예요? 주야의 기본형 뭐냐? 그렇지. a 루트 bx 형태라고 했으니까 얘가 바뀌었죠? 자, x 자리엔 지금 뭐 들어가 있어, 유진아? 그렇지. x-3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x 앞에 개수 있을 땐 묶어내야 돼. 마이너스 잠깐 묶으면 x-3 이렇게 돼야지만 다시 분배했을 때 이 모습이 나올 거 아니야? 아, x자리에 x-3이 있구나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 이거 플러스 1을 넘겨보면 알겠지만 y자리에는 지금 y-1이 있는 거야. 자, x자리에 x-3이 있다는 건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y자리에 y-1이 있는 건 1만큼 평행이동이에요. 자, 원래 그래프가요 퓨만 해. 2, 4분면 0,0이고 2, 4분면이었는데 얘를 3만큼 1만큼 올려도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점이 얼마가 되면 3,1로 바뀌어요. 3,1로 그래프 개형 그대로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얘한테 정의역이 뭐야 하면은 3을 기준 왼쪽이죠. 따라서 x는 3 이하. 치역이 뭐야 하면 1을 기준 위에 그려지지. y는 1 이상.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는 대칭함수 아니에요. 한쪽 면만 그려지는 거니까. 뭐 2개 그래프가 있을 때 두 함수가 대칭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 이거 자체로 봤을 때 대칭은 아닙니다. 유리함수랑 분명히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고. 자, 매번 이렇게 찾기 귀찮잖아. 조금 더 쉽게. 자, 어떻게 찾을 거면 이렇게. 자, 시작점을 먼저 찾은 다음 그래프를 그릴 건데 루트 안에 0이 되는 x의 값 콤마 옆에 있는 숫자. 자, 뭔가 유리함수랑 좀 비슷하죠?
유리함수는 뭐냐면 분모가 0이 된 x의 값과 옆에 있는 숫자였다면 얘는 루트 안에 0이 된 x의 값과 옆에 있는 숫자. 그래서 그냥 바로 여기서 기본형 찾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차피 할 수 있는 거 아니까 그래프만 빨리 그리고 싶으면 여기다가 루트 안에 0이 된 x의 값 3, 옆에 붙어있는 숫자 1이네? 3,1이 분명히 3,1이 시작점이겠다고 먼저 찍어. 이렇게. 그 다음에 퓨만해? 분명히 2, 3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그냥 바로 그려버리자는 거야. 당연히 기본형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미리미리 어차피 다 찾을 수 있으니까 빨리 찾자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리함수는 뭐 통분 이런 것도 없으니까 이 정도로 평행이동 한 다음에 루트 안에 0이 된 x의 값 콤마 옆에 붙어있는 숫자 시작점이라는 거 알고 나면 그래프 찾는데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프 개형만 외우고 있다면.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무리함수랑 유리함수의 역함수들도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이것도 외워야 좀 편해가지고 매번 내가 역함수라는 건 얘들아 y는 x 대칭 함수인 거 알지? 식을 구하라고 하면은 x랑 y랑 자리 바꿔서 구하면 되는데 맨날 구하기가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귀찮단 말이야. 좀 빡세요. 만약에 유리함수 fx가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고 써있고 내가 이거 증명한 거는 뭐 많은 강의에 있을 거예요. 그냥 외우기만 한다면 얘가 이거 y는 fx잖아. 내가 이거 역함수가 구하고 싶어. f 인버스 x가. 그럴 때 얘들아 이렇게 요 대각선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면 역함수야. 매번 해보니까 알게 된 거죠?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면 역함수입니다. 따라서 f 인버스 x는요.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예요. 뭐 아니면 이거 여기다가 x는 ay 플러스 b분의 cy 플러스 d라고 한다면 정리해도 괜찮고 편한 대로 하세요. 역함수는 이렇게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면 역함수입니다. 외워놔야 역함수 문제 풀 때 훨씬 쉬워요. 유리함수 시간 오래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 역함수는요. 만약 예를 들어서 fx가 무리함수가 뭐 할까?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1로 해볼게. 자, 무리함수 역함수는 좀 특별하거든. 옛날엔 단답형 문제 나왔을 정도로 특별한데 자, 내가 이거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무리함수는 외우는 게 아니라 식을 찾아야 돼요. 자, 역함수라는 건 y랑 x랑 대칭한 거기 때문에 역함수 식도 바꾸면 돼요. y랑 x랑 자리 바꾸면은 x는 루트 y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할 거고요. 그죠? 얘를 넘겨가지고 x 마이너스 1은 루트 y 마이너스 2. 얘들아 이거 자체가 역함수가 맞는데 y는 꼴로 정리해야 함수식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있는 거야. 1 넘겼어. 그 다음 y는 꼴로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y 마이너스 2 따라서 이거 역함수 f 인버스 x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다 라고만 쓰면 무조건 틀린다고. 100% 틀려요. 자, 이유는 간단하죠? 그려보면 돼요. 그려볼게. 자, 얘 시작점이 지금 2,1이죠? 루트 안에 0이 된 x의 값 콤마 옆에 붙어있는 숫자니까 2,1. 여기 뭐 1 있다고 하고 여기 2 있다고 할게. 자, y는 x 이렇게 그렸어. 자, 2,1이 시작점이고 얘가 뿔뿔이기 때문에 1, 3은 이렇게 뻗어나가는 애예요. 자, 그 다음 내가 이거 그려볼게. 이거 니네 무슨 함수인지 알지? 이거 2차 함수야, 2차 함수. 2차 함수의 꼭지점 좌표가 1,2네? 1,2 점 찍어.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버리가 이렇게 그렸어. 얘들아 지금 얘랑 지금 대칭이야? 절대 아니죠? 2차 함수의 대칭이 어떻게 요 반쪽짜리만 나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함수랑 얘랑 서로 역함수 관계가 아니야. 얘는 지금 뭐가 빠진 거야? 범위가 빠진 거야. 범위가. 자, 반드시 범위가, 무리함수 역함수는 반드시 범위가 있어야 돼. 그래 보면 알잖아. 서로 대칭 아니잖아. 자, 무리함수를 먼저 범위를 찾을게요. 요 무리함수는 x는 2 이상, y는 1 이상이죠. 그죠? 왜냐면 1을 기준 오른쪽, 1을 기준 위에 생기니까. 맞죠? 일단 그럼 역함수라는 건 단순히 문자만 바뀌는 게 아니야. 모든 x랑 y 값이 다 바뀌듯이 범위도 다 바뀌는 거예요. 얘 x범위가 얘 y범위, 얘 y범위가 얘 x범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역함수는요, 범위 먼저 쓰면요, 이 역함수는 반드시 x는 1 이상, y는 2 이상이어야 돼. 그럼 범위가 존재한다는 건 그쪽만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죠. 그래서 x를 1 이상만 그려야 되면 여기는 지웠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만 둘이 역함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쓰고 추가적으로 x는 1 이상, 이것까지 꼭 써야 된다는 거야. 무리함수 역함수는. 이게 옛날에 학교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왔어요. 애들 막 다 틀려. 뭐 너무 쉽네 해가지고 막 써와. 근데 범위를 쓰는 걸 잊는 거지. 이렇게 틀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니? 알겠죠?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역함수까지는 기억해야 돼요. 유리함수는 이렇게 자리 바꾸고 보호 바꾸는 거 외우는 게 편하고 무리함수는 범위. 됐나요?